자, 외국인 특례입니다. 우리 교재 376페이지인데, 자, 일단은 개념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376페이지에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의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때 특별 규제를 받습니다. 특례에 따라서 특별한 규제를 받아요. 시험 문제는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기본 개념이 우리나라 땅이 있는데 여기에 돈 많은 만수로 억수로들이 한국 땅을 다 살 수도 있고 한국 건물 다 살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다 사버렸어요. 사망했을 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니까 상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우리 후손들이 태어났을 때 영토가 없어요. 다 임차인으로 태어납니다. 곤란합니다. 국민, 주권, 영토가 이제 국가가 되는데 영토가 없어요. 우리나라 것이 아니에요.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으로부터 한국의 부동산, 외국인으로부터 한국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좀 지켜내자 해서요.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의 소유권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특별히 규제를 하자. 그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했을 때에는 이 규제를 받는다 마는다? 안 받습니다. 오로지 외국인들만 받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누구냐?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또 인에는 자연인도 있지만 법인도 있죠. 외국인 등 하게 되면 법인, 자연인뿐만 아니라 등, 단체, 국제기구, 외국 정보 싹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외국인 등이라 해가지고요, 광역적으로, 광이 넓은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이 없는 자연인, 또 외국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단체 다 여기에 외국인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국제기구, 유엔사나 국제기구 등등등 외국 정부 다 외국인에 다 들어갑니다. 자, 또 하나인데요. 한국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설립됐는데 실질적으로 뭐라도 반 이상이 한국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요. 실질적인 외국인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법에서 설립된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 한국에서 설립을 하고 한국에서 설립에 등기했어요. 본사도 한국에 있어요. 상법으로 보게 되면 한국 회사입니까? 외국 회사입니까? 한국 회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구성원들, 직원들이 있잖아요. 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고용이 돼 있대요. 반 이상이. 그러면 이 외국인 특례상에는 외국인으로 본다 안 본다?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요.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단체로서 상법상의 한국 회사, 한국 법인 단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 이상이 우리 것이 아니게 되면 실질적인 외국인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삼성전자가 반 이상이 동남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공장, 부지, 땅을 취득합니다. 이 규제를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예.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하는 거. 반 이상이 우리 것이 아니면 실질적인 외국인에 들어간다 하는 거. 임원의 반수 이상, 구성원의 반수 이상, 자본금의 반액 이상, 주주총회할 때 의결권의 반수 이상. 뭐라도 반 이상이 우리 것이 아니면 실질적인 외국인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 규제를 받는다는 거. 자, 부동산 그랬으니까요. 부동산이니까 용어 정의에서 토지만 얘기합니까? 건물도 들어갑니까? 건물 들어가죠. 그래서 토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말고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외국인이 취득합니다. 규제 받는다 만다? 안 받아요. 오로지 소유권입니다. 자,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을 취득합니다. 임차권 규제 안 받습니다. 오로지 무슨 권리예요? 소유권. 자, 그리고 취득할 때 규제하는 것이죠. 소유권을 처분하고 밖으로 나갈 때, 팔고 나가고 정려 던져놓고 정려 계약 통해서 정리하고 나갈 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득해서 들어올 때를 규제하는 것이지
처분하고 나갈 때를 규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적용의 범위 이걸 잘 봐주시고, 자, 그럼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토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규제를 받는데 어떠한 규제를 받습니까? 크게 이제 신고하세요. 신고제가 적용되기도 하고, 허가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를 받으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 거래 허가 이거 말고도 외국인은 별도의 신고할 것이고 외국인은 별도의 허가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신고 관련해서는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신고할 거, 외국인 전용 신고제도, 외국인 전용 허가제도인데, 신고할 거 이제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자, 취득을 했어요. 취득했습니다. 취득에 대해서 신고하는데, 요 취득 신고를 누구한테 합니까? 시군 구청장이 합니다. 구청 가서 하는데, 어떻게 취득했나요? 그 원인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취득했대요. 계약으로. 증여 계약, 교환 계약 등등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을 했대요.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합니다 하면 60일 내에 시군구청장에게 나 취득합니다 라고 이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날라오는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때립니다. 자, 신고를 구청에다가 해야 돼요. 시군구청에다 하면 시군구청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리 대장을 만듭니다. 장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어떠한 원인으로 취득했다, 얼마를 취득했다 이것을 다 기재를 해요. 이걸 다 기재를 하고 뭐 하느냐? 계속 외국인을 관리 감독을 합니다. 만약에 심하게, 예컨대 나카무라가 심하게 취득했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와요. 일정한 수인 한도를 넘어나는 비정상적인 신고, 취득 신고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계속 기재하다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관리감독 측면에서 땅을 이제는 토지를, 건물을 취득을 못한다, 완전히 못한다 할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국제 상호주의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도 그 나라 가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국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완전히 금지는 못하지만 신고를 계속 해주라. 그러면 계속 관리 감독을 하면서 실질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실질적인 규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를까요? 세무조사 제일 빨라요. 세무조사. 이러한 적법한 그런 규제를 통해서 제한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규제를 할 테니까 일단은 신고해 주라 그 말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신고하셔야 되고,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 등의 이유로 취득해서 신고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가 계약 이외에 원인으로 취득한대요. 계약이 법률 행위라면은 계약 이외니까 이거는 법률의 규정이었죠. 법률의 규정. 상소 같은 거, 그 다음에 판결, 뭐 또는 경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상소하고 본질이 같은 것이 합병 같은 게 있어요. 합병. 포괄 승계되는 상소, 포괄 승계되는 합병. 자, 이러한 원인으로 취득합니다.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이라는 말을 못 써요. 이외니까.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셔야 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자, 상속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소유권 취득일 같은 말로 피상속인이 뭐 했을 때? 사망했을 때.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나 취일이랑 같은 말이고, 법원 경매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경매는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경매 입찰했을 때, 매각 허가 받았을 때, 경락 대금을 완납했을 때, 등기 받았을 때. 언제요? 그렇죠. 경락 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래서 경락 대금을 완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신고하셔야 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법원 경매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경매가 나올 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자, 보실게요. 경매로 외국인이 취득하면 경락 대금을 완납을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OX. 경매, 대금 완납일부터 6개월에 신고한다. OX. 오지요? 요렇게 나오기도 하고 경매로 취득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한다. OX. 오, 요렇게도 시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대금을 완납했다. 요 날이나 소유권을 취득했다. 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금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된다. 이 말도 맞는 말이고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한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두 가지 버전으로 다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 보셔야 되겠죠. 경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계속 보유 신고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한국인으로서 토지하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한국부동산 소유하고 있어요. 별거 없지요, 그죠? 자, 그런데 국적이 변경이 돼요. 국적도 바뀔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국적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가서 예컨대 영주권도 취득하고 나중에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하게 되면 미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럼 국적이 이렇게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토지 건물을 계속 보유하게 되면 이제는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보유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때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국적이 변동된 날. 오케이. 그래서 국적이 변경일, 변동일 같은 말이죠.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고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요 세 가지 신고해야 될 내용, 세 가지. 이걸 앞글자를 따면 이상해지거든요. 앞글자 딴다면 깨깨깨 이렇게 돼요. 그냥 깨깨깨. 깨깨깨. 외국인 깨깨깨 이렇게 되니까 앞글자 따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내용상으로 계약이 원인, 이외 원인, 계속 보유 이렇게 세 가지. 자, 계약은 며칠 내에 신고한다? 60일. 계약이 아니면 다 몇 개월? 6개월. 계약은 과태료 얼마? 300. 계약이 아닌 것은 다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60일이 급하거든요. 급한데 안 해주면 승질냅니다. 100이냐, 3이냐, 300. 6개월은 느긋해요, 느긋해. 반년 정도 기간 주니까 느긋하니까 위반했을 때 승질 별로 안 냅니다. 얼마? 100만 원 과태료. 요 숫자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숫자 반드시 나와요. 자, 그 다음에요. 외국인 전용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시험 문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군데인데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네 군데입니다. 다 외우셨나요? 예, 그렇죠.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다. 군대 문화. 군사, 문화는 군대는 엄청나게 야생적입니다. 군대는 전투를 해야 됩니다. 돌격! 중대장님 생각 좀 해봅시다. 이런 그냥 돌격하라니까. 야생적이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네 군데는 허가구역입니다. 자, 허가구역에서는 미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허가 받고 계약하고 취득하는데 허가를 신청했을 때 국방상 위험하다. 저 외국인은 국방상 위험한 행위나 시설을 설치할 것 같다. 문화재 보호상, 야생생물, 생태계 보호상 외국인이 여기에 대해서 위험한 행위나 시설 설치를 갖다 그러면 허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허가 안 해줘요. 이 땅만큼은 외국으로부터 좀 지키자. 외국인으로부터 좀 지키자.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위험한 시설 행위를 할 것 같다 그러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허가 안 해주면 계약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허가를 안 받았는데 만약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어요. 무효가 되고요. 토지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간다? 깜빵 가요, 깜빵.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갔다 오신 분은 잘 아시겠 텐데요. 깜빵 가시면 외국인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외국인도 있어요. 한국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외국인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했죠. 계약도 무효가 되고 취득도 안 되고 깜빵 갑니다. 2년 2천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숫자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숫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겨 마시고 반드시 볼게요. 시험 나오니까. 계약이다 며칠? 60일. 위반 300. 계약 기간은 6개월. 외국인의 숫자, 외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뭐다? 666. 계약은 60일. 위반시 300, 100, 311. 666, 311. 오케이. 외국인이 좋아하는 치킨. 외국인의 혀가 좋아하는 치킨. 어떤 치킨? 둘둘 치킨. 외국인의 치킨, 둘둘 치킨. 오케이. 자, 외워주시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보실게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죠? 여기에서 보통 그냥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자, 조금만 더 가봅니다. 조금만 중요한 거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갑니다. 외국인이 만약에, 자, 보세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한국의 토지 건물을 취득했어요. 매매 계약. 외국인이 한국 땅 건물을 사버렸어요. 그러면 계약으로 취득한 거니까 취득 신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고 대상 일단 맞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으로 취득한 매매 거래를 했다면 무슨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교시 때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까? 그렇죠. 부동산 토지 건물 매매 거래가 되면 실거래가 신고하거든요. 요 신고는 며칠에 합니다? 30일. 자, 그러면 외국인이 한국의 토지 건물을 매매 계약을 통해서 취득을 했어요. 거래 신고 대상이면서 취득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외국인은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까요?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둘 다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해야 될까요? 이걸 해야 될까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떤 걸 해야 돼요? 어떤 거 할까요? 어떤 거 할까요? 자, 이거 맞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상식적으로 봐도 그죠? 거래 신고는 며칠에 한다? 30일. 취득 신고는 며칠에 한다? 60일. 어떻게 급해요? 이거 안 하면 얼마의 과태료? 500의 과태료. 이게 급해요? 이게 급해요? 이게 급해. 그럼 뭘 한다? 거래 신고 하셔야 돼. 거래 신고. 매매 거래로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30일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하고 나면 똑같은 구청에다가 똑같은 내용으로 또 취득 신고 또 할 필요 있다 없다? 이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결론. 거래를 통해서 취득하게 되는데 거래 신고 대상이면서 취득 신고 대상이면 거래 신고한다, 취득 신고한다. 거래 신고 급한 걸 하는 거예요. 거래 신고하고 나면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또 취득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외국인 특례상의 신고가 붙으면 누가 이긴다? 거래 신고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신고를 하셔야 돼요. 요거 하셔야 되고 요거 하고 나면 똑같은 내용 가지고 취득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 특례에서 매매 계약은 현실적으로 취득 신고의 대상이 취득 신고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매매는 어디로 가니까? 거래 신고로 가니까. 오케이. 자, 그럼 외국인이 매매 계약이 아니라 교환 계약이나 정려 계약을 통해서 취득했어요. 그럼 외국인은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취득 신고를 해야 돼요? 어우야.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only 뭐만 신고해요? 오로지 매매만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외국인이 교환이나 정려 계약을 통해 취득해요? 그럼 저 거래 신고예요? 취득 신고예요? 그때는 취득 신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오케이. 오로지 매매만 거래 신고하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매매 말고 다른 계약으로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외국인은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하나만 더 보태볼게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인데 한국인이 한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을요, 이것을 정려 계약으로 취득을 했어요.
정려 계약으로 정려를 받았어요. 청약과 선락에 따라서 정려로 취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까요? 취득 신고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한국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우리 1교시 때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매매만 신고예요. 그럼 정려는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취득 신고처럼 느껴지는데 취득 신고는 오로지 누구한테만 적용된다? 외국인한테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취득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정려로 취득하게 되면 아무런 신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일 때는 정려로 취득해도 뭘 해야 된다? 취득 신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더 센 거예요. 한국인이 더 센 거예요. 외국인이 훨씬 센 거예요. 나이스 되셨죠? 네. 브라보 따봉. 자, 마지막 확인 작업. 마지막 확인 작업 다 했어 이제. 자, 군사실 보호구인데 요 군사실 보호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어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우리 2교시, 3교시 됐던 거.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어요. 그러면 지정된 허가구역 안에 있는 군사실 보호구역을 외국인 낙가무라가 취득을 한대요. 그 외국인 낙가무라는 이 거래신고 합니까? 취득신고 합니까? 어떤가요? 거래신고합니다. 거래신고. 거래신고. 거래신고하고 취득신고 붙으면 누가 이긴다? 거래신고 이겨요. 거래 허가하고 취득허가 붙으면 거래 허가 이겨요. 거래신고하고 취득신고 붙으면 누가 이긴다? 얘가 이겨요. 그래서 2 대 3 1로 가고 2 대 3 1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도 군사실 보호구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허가구역이 아닌 군사실 보호구역을 외국인이 취득한대요. 그럼 외국인은 저 허가 받아요? 거래 허가 받아요? 취득 허가 받아요? 취득 허가 받아요. 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이거 적용되지 않죠? 그때는 어디 간다? 취득 허가로 가야 돼. 그럼 한국인이 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군사실 보호구역을 한국인이 취득한다. 그럼 한국인은 거래 허가 받아요? 취득 허가 받아요? 영어로 할게요, 영어로. 자, 한국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에 있는 군사실 보호구역을 한국인이 취득을 한답니다. 어떤 허가 받아요? 거래 허가 받아요? 취득 허가 받아요?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는다니까요. 했던 거 지금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거래 허가 받을 필요 없고 군사실 보호구역은 한국인한테 적용된다? 안 돼요. 외국인한테만 적용돼요. 나이스.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붙으면 누가 이긴다? 거래허가. 얘랑 붙으면 누가 이긴다? 거래신고. 거래를 통해서 취득하는 거니까 거래가 앞선다는 얘기예요. 요거 하면 요거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 자,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 가서 제가 한마디 더 보탤 거예요. 근데 오늘 안 보태요. 예, 오늘 보태버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요.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험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으면 누가 이긴다? 얘들이 이긴다는 거. 얘들 하고 나면 이거 할 필요가 없고 얘들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외국인은 이걸 해야 되고 한국인은 얘들 대상이 아니면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이스 땡큐.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요. 간단하게 이제 확인하고 일단은 신고법 마무리할게요. 자, 376페이지. 예. 376에 가시면 법 조문 나오거든요. 제2조 정의. 여기에다가 요거 별표 하나만 치시고 외국인 등 했으니까 자린도 있고 법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국적이 다 있어요. 자, 감옥에 한국 국적이 없는 자 뭐다? 외국인. 남옥에 외국법에 따라서 일단 법인 단체 뭐다? 외국인. 다음에 다라마 요 세 개를 묶습니다. 다라마 세 개를 묶으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있습니다. 뭡니까? 2분의 1 이상. 뭐라도 반 이상, 뭐라도 반 이상, 뭐라도 반 이상, 뭐라도 반 이상이 우리 것이 아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외국인에 해당된다는 거. 구성원, 임원, 의결권, 자본금, 그죠? 뭐라도 반 이상이 우리 것이 아니면 실질적인 뭐에 들어간다? 외국인에 들어간다는 거. 다음에 이제 국적이고 외국정보다 외국인에 들어갑니다. 이 규제를 받는다. 그 말이 되지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십니다. 오른쪽에 계약으로 취득합니다. 며칠 내에 신고한다. 포인트 60일 별표. 자,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된다? 동그라미 4번에 300입니다. 이거 500이 아니고 300이에요. 외국인 세 글자라서 300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했다면 얼마? 500이야, 바테령. 30일 내에 안 하는 것은 500이야, 바테령.
60일 내에 안 하는 외국인은 얼마? 300여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동글뱅이 2번이 끌랑요. 별표 크게 치시고. 동글뱅이 2번에 이 신고는 토지뿐만 아니라 뭐도 건물도 적용돼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동글뱅이 3번을 더 크게 치시고 3번 할래다가 지금 2번 잘못 온 거예요. 3번을 별표 아예 그냥 2개를 치시고 3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래 신고하거나 매매일 때는 거래 신고 하잖아요. 하고 나면 취득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매매는 거래 신고로 가는 것이지 취득 신고로 가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럼 정년은요? 취득 신고. 교환도 취득 신고. 오케이. 요거 꼭 별표 치시고 3번. 자, 그다음에요. 넘어갑니다. 네모 2번. 네모 2번 가시면 계약 이외죠. 계약 이외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소, 경매 등등등 있는데 주로 상소하고 경매 2개 정도가 나오고 가끔 가다가 상소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뭐다? 합병. 합병이나 상소나 다 포괄성이 되는 거니까 합병, 가끔 가다가 합병. 주로 나오는 것은 상소하고 경매. 자, 경매는요. 언제 소견취득합니까? 대금 완납 시에 소견취득해서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자, 신고 안 하면 동글뱅이 2번 얼마? 100만 원. 예, 과태료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실게요.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메뉴.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신고? 6개월, 그렇죠? 옆에는 6개월 내에 신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100만 원 과태료. 오케이, 요 기본적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이 아까 계속 붙어서 나왔는데 요거는 한 방에 보시면 됩니다. 위반을 했는데 자진 신고예요. 이건 뭐죠? 자수. 내가 신고 안 했거든요. 또는 거짓 신고했거든요. 그래놓고 발각되기 전에 가서 자진 납세, 자수를 해요. 그러면 그 과태료 어떻게 한다? 깎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수해서 광명 찾자,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한 방에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진 신고 과태료 감면 제도, 이것을 리니언시 제도로 하는데 리니언시 제도 이건 어디에도 다 있는 거예요. 자료 제출하고 관계없는 신고 자체에 대해서는 리니언시가 다 있어요. 오케이, 그 정도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갈까요? 허가제 허가구역 4군데에 박스 별표 빵 중요합니다. 기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니은은 문화재 보호구역. 오케이. 디귿은 생태경관 보존지역, 리얼은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요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왠지 느낌상 군사 문화는 알겠는데 야생 생태를 느낌만 가지고 야생 생물이 뛰어다니고 생태경관이 보존되니까 깊은 산속에 노루가 뛰어다니면서 옹달샘에 물을 먹고 있다. 이 그림만 갖고 시험장 가시면 쏘을 수가 있어요. 시험 나온 것만 말씀드리면 녹지지역도 허가받는다. OX. X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도 외국인 취득 허가받는다. X예요. 여기에 상수원 보호구역, 녹지지역 말이 없어요. 또 시험 나온 거 공원 보호구역도 허가받는다. X예요. 여기도 왠지 노루가 뛰어다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서 장난치듯이 나오니까 꼭 정확하게 군사, 문화는 뭐다? 야생적이다. 야생적이다. 이렇게 야생생태, 야생생물, 생태경관.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별표빵.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에서 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취득 허가는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취득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빵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허가 신청하면 며칠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된다. 이것도 15일입니다. 15일 맨 위에 줄 15일 동그라미 빵. 토지거래 허가도 며칠이에요? 15일. 외국인 취득 허가도 며칠? 15일. 허가는 15일. 자,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했다. 다 무효. 무효가 되고 깜빵가지 어떻게 해요? 2년 2천. 2년 2천. 외국인의 치킨, 돌돌 치킨. 돌돌 치킨. 자, 나머지는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상호주의 적용된다는 거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 밑에 가시면 박스 있죠? 박스 밑에 2개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판사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둔 겁니다.
요 박스 2개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꼭 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60일, 나머지는 다 6개월, 요거는 300, 100, 아우 지겨워라 이렇게 생각 드시면 돼요. 허가 위반 뭐다? 둘둘 치킨. 허가 구역은 몇 군데? 4군데.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다. 오케이. 자, 오른쪽에 기출예제 봅니다. 기출예제 보실게요. 오케이. 자,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 특례. 틀린 것을 찾으래요.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외국인입니다. foreigner, 외국인. 토지를 정려받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한다. OX 오죠? 정려도 계약입니다. 정려 계약이 어떤 분은 자꾸 정려잖아요 이러시는데 어제 초반에 정려잖아요 말. 정려 계약이에요. 정려 옛다 던지는 게 정리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문제 때문에 받겠느냐 청약을 해야 되고 받겠다고 승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려 계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며칠 내신 겁니다? 60일. 자, 2번 OX 합병은 상수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괄승계 되거든요. 6개월 내에 신고한다? 3번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한국 국적이 없으니까 이때부터 뭐가 된다? 외국인이 돼요. 외국인이 되었고 계속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된다. OX 오죠? 계속 보유 신고 6개월. 계약만 60일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6개월. 4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OX. 오케이. 허가구역은 맞는데 앞에서 장난쳤네요. 그죠? 국토부 장관의 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시군 구청장의 허가 받습니다. 29회 때. 시험을 이렇게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요. 중개법은 앞하고 뒤만 신경 쓰셨나요? 중간을 장난쳤는데요. 멜롱멜롱. 그래서 국장이 아니라 누구의 허가 받는다? 시군구청장. 그래서 중개법 지문은 꼭 5개의 지문을 항상 다 자세히 보시고 정답 짓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과목들은 1번에 정답 나오면 밑에 거 읽지 마세요 하는 과목도 있을 수가 있는데 중개법은 꼭 5개 지문을 다 읽으셔야 돼요. 중개법은. 어디에 함정이 될지 몰라요. 중개법. 자, 5번요. 국제연합산하기구, 국제기구죠. 외국인입니다. 허가 없이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있는 땅을 계약을 했어요. 허가 없이 계약하면 계약이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무효. 무효가 됩니다. 그죠?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가 되고 처벌되지 어떻게 해요? 2년 2천. 그렇죠? 뭐 저 산하기구니까 현실적으로 판사가 징역을 못 때리겠죠. 몸뚱아리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판사를 못 때린다? 이때는 벌금 때리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5번도 O. 틀린 거 몇 번 틀렸어요? 4번 X.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마무리합니다. 5문제 정도 많이 나올 때 7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중개 실무 파트가 남아 있는데 실무 파트는 말씀드린 대로 이 개념만 잡습니다. 개념만 잡고 일단 오늘은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촬영을 해둘 테니까 다음 주에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동영상 참조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믿고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럼 1, 2월 달 가서 또 자세히 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민법이 조금 대시해야지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민법에서 민사특별법 지금 진도 나갔나요? 부동산 실명법,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거 진도 나갔습니까? 내일 나갑니까? 오, 예, 훌륭하신 분이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민사특별법 시간에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개실무 보시면 아무것도 없이 똑같은 내용이 똑같아요. 공법에서 농지법 하셨나요? 네. 하셨어요? 오, 예. 그러면 그 내용 똑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실무 쪽 갈게요. 자, 편안하게 한번 들어만 보십니다. 자, 제 3편 이제 중개실무인데 이거 짧게 할게요. 짧게. 중개실무 쪽에도 한 5문제 정도 출제 비중이 있는데 타 과목들 다 관계된다 그랬어요. 민법, 공법 이런 것들입니다. 자, 실무를 하는데 실무를 어떻게 합니까? 잘 하셔야 되겠죠? 강학상 이론상으로 실무 총론, 강론 나눌 수 있고
요 총론을 공통적 중개실무다. 강론을 개별적 중개실무다. 또는 실무 관련되는 법령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 중개실무를 뭐냐 하게 되면 어떤 누가 중요하든지 간에 이 공통적인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공통적 과정은 우리가 법령 쪽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습니다. 중개업자가 되었어요. 의뢰인이 찾아오죠. 중개업자님, 개공님요. 제가 아파트 갖고 있는데 아파트 하나 팔고 싶어요. 팔아주세요. 중개 주세요. 중개를 통해서 제가 팔려고 합니다. 중개를 의뢰합니다. 팔아주세요. 중개 주세요. 뭐예요? 청약. 알겠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승낙. 청약과 승낙으로 의뢰인하고 개공 사이에 중개해주라는 약속을 체결하죠. 그 약속을 뭐라고 합니다? 중개계약.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중개계약을 체결하는데 중개계약의 종류가 많죠. 다른 데도 의뢰할 수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 다른 데 의뢰하지 않을 테니까 책임지고 중개해 주세요. 전속 중개계약. 그렇죠. 우리 법에는 두 개가 규정되어 있고. 자, 의뢰를 받았어요. 팔아주기로 했어요. 또 사주세요. 마찬가지로 청약. 알겠습니다. 승낙. 이것도 중개계약이죠. 그죠? 요렇게도 중개하기로 약속하고 요렇게도 중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요 중개해주기로 약속했던 요 물건요. 요 물건을 알아야지 중개할 수 있으니까 중개해주기로 약속한 그 물건에 대해서 뭘 한다?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물건 확인 작업을 해야 되겠죠. 조사 확인하고 요 물건을 이제 취득하려는 자에게 조사 확인한 바를 현장 안내하고 물건 보여주고 뭐 한다? 설명하잖아요. 확인하고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면서 실무상으로는 본격적인 영업활동, 판매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건 보여주면서 이 물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쭉 설명하면서 이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설명만 열심히 했습니다. 물건만 수십 개를 보여줬어요. 이놈아가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어요. 어떡합니까? 보피 못 받지요? 어떻게 돼요? 손을 계약서에다 도장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어쨌든 도장이 찍혀야 보피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명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계약이 되는 거 아니니까 판매하는 기법이 필요하겠죠. 판매 기법.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영업 활동으로서의 판매 기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이다 원리하고 셀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이다 원리라는 것이 있고 또 세일할 때 포인트를 잡는다 해서 셀링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또 어디에서 공부합니다. 학개론에서 공부합니다. 부동산 학개론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일할 때 일단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 물건의 장점들, 특징들 중에서 이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만한 장점을 잡아가지고 세일할 때 포인트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예컨대 매수인 쪽에서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 집에 고3짜리 쌍둥이가 둘이나 있어요. 이 아파트를 우리 중개업자가 이 사람한테 팔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파트 조사 확인해 봤더니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학군도 좋고 전망도 좋고 로얄층이고 입지도 좋고 따따블 역세권이고 여러 가지 시설도 체인시설이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죠. 이 중에서 이 사람한테 이 아파트 팔려면 뭐를 세일할 때 포인트를 잡아서 강조하는 게 제일 빨라요. 계약서 도장 찍을 때 뭐가 제일 빨라요? 학군이 좋다. 교육에 관심이 많이 학군이 좋다. 이 아파트 바로 옆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한 해에 서울대학교를 500명 보낸다. 이거 강조하면 게임 끝나요. 바로 도장 찍는 겁니다. 나 돈 찍고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찾아오겠죠. 서울대학교 500명 못 간다는데 20명밖에 못 간다는데 왜 거짓말이냐.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서울대학교 내가 언제 500명 간다 그랬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500명 간다 그랬지. 이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학군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맞벌이 부부인데 둘이서 맞벌이 해야 되니까 교통을 자꾸 이제 뭐 역세권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게임 끝났죠. 이 집에 대한 특징 중에서 뭘 강조한다? 입지가 좋다. 교통이 그냥 따블 역세권인데 이걸 강조하시면 돼. 그러면 딴 거 다 필요 없이 도장 찍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가 들어가서 살다가 찾아오죠. 따블 역세권이 그래서 전철이 3개, 4개가 다 교체된 줄 알았어요. 딱 2개만 더블 역세권밖에 안 되는데 그럼 뭐라고요? 제가 말을 더듬어서 그래요. 제가 더블 말을 더듬어서 그래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매수자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특징을 잡아서 셀할 때 포인트로 강조하면 이걸 뭐다? 셀링 포인트. 그리고 이제 아이다 원리라는 것은 모든 마케팅 기본 원리인데요. 요 매수를 하여금 이 물건 사도록 하는 심리적인 발전 단계. 심리를 끌고 오는데 어떻게 끌고 옵니다? 해서 일단은 어텐션, 주의를 끌어요. 주의 단계에서 광고를 막 삐까뻔쩍 광고 때립니다. 주의, 어텐션, 어텐션, 주의를 끌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 같은 거 삐까뻔쩍 때리면 찾아온단 말이야. 그러면 인트레스트, 흥미를 유발시킬 거예요. How interesting this? 흥미를 유발시켜요. 진짜 좋은 물건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물건인데요? 궁금하지요? 궁금하면 500원. 아니,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물건 보여주고요. 흥미를 유발시키고 다음 디자이어, 살려는 욕망을 키웁니다. 디자이어, 살 욕망. 그래서 최신 시설인데요. 보러 가시겠습니까? 그 집은요,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전 시설이 가정 자동화 시설 다 돼 있어요. 핸드폰으로 밥도 하고요, 빨래도 세탁도 돌리고요, 냉난방 다 되고요, 뭐 CCTV 다 핸드폰을 다 볼 수 있어요. 낮에 남편이 뭐 하는지 다 보여요. 궁금하시죠? 보러 갑시다. 대리석이 쫙 깔려갖고요. 여름에 파리가 딱 앉으면 내진탕 다 죽어버려요. 파리약 칠 필요가 없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물건 보여줍니다. 살리는 욕망을 키워줍니다. 욕망을 키웁니다. 당신 말고도 이거 투자성도 있어갖고 당신 말고도 아침에 3명 보고 야간에 5명도 보기로 했어요. 살려면 빨리 사셔야 돼. 물건 하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살리는 욕망을 키웁니다. 그러면 결국 디자이어, 욕망 키우면 액션, 행동으로서 만다. 계약서 도장을 찍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어텐션, 흥미, 인트레스트, 욕망, 디자이어, 살리는 행동, 액션으로 끌고 오는 원리는 뭐라 한다? 영어의 첫 번째를 따서 아이다 원리. 기다이다, 아이다. 기다이다, 아이다. 아이다 원리 이렇게. 혹자는 여기다가 고객 만족, satisfy. 아이다스의 원리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만족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아이다 원리. 자, 이거는 학교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 셀링 포인트를 동원해서 결국은 이제 거래가 되도록 유도하겠죠.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 거래가 되면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는 뭐 합니까? 계약서 써주는 거죠. 계약서 써주고 복비 받고 이제 끝내는 겁니다. 자, 누가 중개하든지 간에 공통적인 이 과정을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거치잖아요. 중개해주러 약속을 하고 요런 과정 걸쳐서 거래가 될 때까지 요 과정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통적 중개 실무 또는 실무 총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떤 부분이 시험 나옵니까 하면 중개 대상물 조사 행성 요 파트에서 시험 주로 나옵니다. 나머지 것들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실무 쪽에서는 안 나와. 그래서 요 파트인데 물건에 대해서 조사하기는 어떻게 하죠? 물건을 확인할 때 첫째가 공부상 검토, 서류도 띄워보고 둘째가 현장도 가고 셋째가 집주인한테 자료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장을 띄어서 물건의 사실관계 확인하고 등기부를 띄어서 물건의 권리관계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도면을 띄어서 토지의 위치, 경계, 지형 같은 걸 확인하고 토지 이용계획을 띄어가지고 용도, 지역, 지구를 확인하고 확인 안 되는 것들 현장 가서 확인하는데 그죠? 등기부로 확인 안 되는 거 있어요? 법정지상권, 민법입니다. 이제 법정지상권, 유치권 또 뭐 있어요? 분묘기지권, 요 삼총사는 등기부로 확인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현장 가서 확인하고 또 도면하고 확인 안 되는 것은 땅의 높낮이, 지세 같은 거 확인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현장 가서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자료도 요구할 수 있고요. 그죠? 집주인한테 물건의 구체적인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조사 확인이 서류도 띄고 현장도 가고 집주인한테 물어도 봐서 자, 조사 확인이 끝나면 그걸 설명하죠. 누구한테 설명합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 취득할 때는 반드시 설명에 근거 자료를 딱 제시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설명은 어떤 걸 설명해야 됩니까? 설명할 사항 우리 법령 쪽에서 기권 공법 하시면 수벽 일동안 좋겠습니다. 이제 법령 쪽에서 요거 꼭 설명해야 됩니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은 그 자체 이 사지관계를 얘기해요.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이런 것이고 토지, 한 필지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 요거는 우리가 지적법 시간에 지적법, 공간정보구축법에서 한 필지 토지의 기본 정보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지요? 소재. 지적법이요, 지적법.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적법에서 공부하셨죠? 예. 그럼 실무 쪽에서 물어볼 때는 지적법 다 공부하시고 자진 따셨죠? 예.
지목은 몇 개 있어요? 28개 있지요. 예, 1필지 1지목주의니까 필지별로 지목은 반드시 하나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은 반드시 한 개인데 의뢰인에게 우리 개공이가 설명하였다. 중개실무상 설명을 하였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려놓고 이 땅은 용도가 다양 복잡하니까 이 땅의 필지는 3개가 이 한 필지 이 땅의 지목은 3개가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옛날 시험 문제. OX, X 필지별로 반드시 하나예요. 용도가 복잡 다양한 지목이 있어요. 뭐죠? 잡종지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 지목인데 지목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대장 보면 정식 명칭이 다 나와요. 과순이면 과순 다 나와요. 다 도면에도 지목이 나옵니까? 나와요. 도면에는 부호로 나와요. 앞글자를 따요. 과순일 때는 뭘로 표기됩니까? 괄호 표기돼요. 28개 지목 중에서 앞글자를 따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차 문자 따는 것. 두 번째 글자 따는 것이 4개가 있어요. 뭡니다? 장차 1,000원, 장차 1,000원, 차장 1,000원, 장차 10원 아니에요. 100원 아니고 1,000원. 그래서 장차 1,000원, 차장이 1,000원 달라 그래요. 차장 1,000원 하시대요. 자, 장하게 되면 지목부 장은 뭘 얘기합니다? 공장용지를 얘기해요. 차는요, 주차장을 얘기해요. 천은요, 하천을, 원은요, 유원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의뢰인에게 설명하였다. 지적법 시간다고 공부하셨죠? 예, 실무 쪽에서 설명하였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자, 의뢰인에게 개공이가 설명하기를 이 땅은 지목 부호가 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니까 도면에 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공장용지라고 설명하였다. OX. X예요. 공장용지는 뭘로 기재된다? 장. 그럼 도면에 공 하게 되면 뭐다? 공원을 얘기해요. 공원. 이렇게. 도면에 주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주차장이라고 설명하였다. OX. X. 주차장은 차로 기재돼요. 주는 뭐다? 주유소 용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주차장에는 주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차가 있더니 주차장에 주가 있어요? 아니요. 차가 있어요. 주차장은 차로 표현하고 주유소에 기름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주유소 기름은 쭉 나와요. 그래서 주유소는 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식법에 하셨죠? 예. 실무 쪽에서 의뢰인에게 설명할 때 옳게 설명했나요? 틀리게 설명했나요? 이걸 물어봐요. 매년 나오면 목성으로 하겠는데 이게 매년 안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10년에 한두 번 정도 나와요. 그 나오게 되면 지적법 갖고 다 푸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나이스, 땡큐. 자, 그 정도. 자,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이제 민법 내용입니다. 민법에서 민법하고 또 등기법 내용이에요. 등기법. 민법하고 등기법이에요. 자,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가지고 확인하는데 등기부로 확인 안 되는 거 있어요. 뭐죠? 법정장권, 유치권, 분명히치권. 그래서 이제 법정장 공부하셨죠? 예, 의뢰인에게 설명할 때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있다가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주인하고 건물주인이 달라졌어요. 건물을 유지하려면 땅 주인은 건물주인에게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이 처음에는 동일인 소유에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 주인하고 건물주인이 달라졌을 때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뽀개면은 사회적 경제 가치가 떨어지니까 건물을 유지하려면 땅 주인에게 지상권을 땅 주인이 건물 주인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법 자체 강제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법정 지상권. 둘의 합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 공공원전 인정이 법정 지상권입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나대지였는데 나대지를 저당 잡고 다음에 건물이 올라갔을 때 이거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권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라고 설명하였다. OX. X.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돼요. 민법에서 공부하시기를. 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만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신 내용들 갖고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봐요. 보증금, 권리금, 유치권 설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내용들. 다음은 이제 분묘기지권이 포인트예요. 이 분묘기지권은 시험 문제에서 웬만하면 그냥 나와요. 그리고 이제 분묘기지권과 관련해서 묘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장사법 있거든요. 요 묶어서 한 문제가 웬만하면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나와주면 고맙고 안 나와도 할 수 없고 가끔 가다가 이중매매, 공유관계 이런 것도 가끔씩 물어보고 막 그래요. 오케이, 민법 내용입니다. 자, 공법에서는 뭘 물어보느냐 하면 농지법을 주로 물어봐요. 경자 유전의 원칙,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공법 관련해서 농지법 하나, 그다음에 분묘기지권 장사 묶어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요 파트에서는 여기에서 보통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강론은 뭐냐면, 거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등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등기특별조치법. 이거 등기부시 하는 거예요. 등기특별조치법상의 거민제도. 그럼 등기는 며칠 내에 등기 신청하러 간다? 60일 이런 거. 그 다음에 등기할 때 실명 등기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명의 신탁해도 되나요? 실명 등기해야 돼요. 명의를 빌려주고 받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금융 실명제한 영산분께서 부동산 다 실명시켜놨어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중개합니다. 주택일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일 때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우리들이 중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경매도 할 수 있으니까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그 다음에 경매 대리업자로 이제 등록할 때 대법원 규칙에 따라 등록하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실무가 구성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요 등기 쪽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임대차 보호법, 주임법 한 문제, 상가임대차 한 문제, 경매에서 한 문제, 대리업에서 한 문제, 보통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밑에서 4개, 아까 위에서 2개에서 6개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위에서 분묘기지하고 농 둘 중에 하나만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내지 6개 정도. 등기까지 나왔다면 7개까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거는 어느 법 시행하는 거예요? 등기법 시행하고, 요거는요, 민법 시행하고, 요거는요, 민법 시행하고요, 요거는요, 공법 시행하고요, 요거는요, 민법 시행하고요. 그러면 저하고 해야 될 것은 이 장사법하고 경매 쪽밖에 없는데, 경매도 민법 시행에 저당권 실행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저하고 해야 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장사법하고 경매 일부 대리업,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이 틀만 잡고 있으면 나머지 과목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What's the matter?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틀만 잡고요. 혹시라도 다음 주에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다, 도저히 심심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혼자 와서, 제가 편할 때 와가지고, 월요일 올 거예요. 월요일 오후에 와서 혼자 한 2-3시간 촬영할 테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면 놔두신다 하더라도 1, 2월 과정에 꼭 하는 거니까, 1, 2월 달에 꼭 할 거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요. 일단은 진도를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OX 문제 간단하게 확인하고 이제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뭐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왜 안 쉬울까요? 과목이 많아서 그래요. 6과목이라 가지고. 오늘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된 듯한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6과목인데 과목 수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한 명만 뭐 하시면 된다? 분신하시면 되는데, 인간들이 아무도 안 주고 그냥 머리 띠들어고 과목 줄이러 한 명만 태우면 되는데, 아무도 안 태워. 탈 때까지 조금 기다려 봅시다. 자, 그때까지는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어요. 집에 가시려고? 이거 하고 가야지, OX. 아, 그래요? 바쁘시면 동영상 보시고. 오케이. OX 간단하게 할게요. 자, 볼게요. 자, 1번 봅니다. 자, 간단하게 볼게요. 자, 1번. 입주하러 승인된 지위.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입주하러 승인된 지위. 동호수 있는 거 뭐예요? 분양권. 분양권이 매매가 되면 신고해야 한다고 X. 2번. 중개 대상물에 속하는 거다. 토지, 건물, 임목, 광업, 공장단 전부 다 매매되면 신고 다 해야 된다. OX. in X에 X. 중개 대상물 중에서 딱 2개. 뭐죠? 토지하고 건물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X. 3번. 부동산 증여 계약을 한 경우도 해야 된다. X. 오로지 뭐만 신고합니다? 매매만 신고하는 겁니다. 매매만 바짝 신고하는 거예요. 매매만. 증여도 신고한다. X. 자, 4번 갈게요. 거래 신고하려는 개공인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안에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가 제출한다. X죠.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 신고관청에다 제출하는데, 신고관청은 사무소가 있는 곳이에요. 당의 물건, 부동산이 있는 곳이에요. 부동산이 있는 곳이에요. 물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 구청장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X. 5번. 개공이가 중개를 완성해서 계약서 작성 교부했다. 중개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고 개공이가 공동 신고한다고 X. X. 거래 당사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개공이가 뭐 한다? 단독 신고하는 거예요. 개공이가 단독 신고. 자, 6번. 개공이가 주택에 대해서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했다. 중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고한다면 계약일로부터 15일 내에 개공에 신고한다. OX. X. 매매 거래할 때 신고하잖아요. 실거래가 신고 며칠입니까? 30일. 30일 내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15일 했으니까 X가 됩니다. X. 자, 7번 가실게요.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해서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OX. X. 신고서 제출은 아무나 1인. 그렇잖아요. 꼭 손잡고 제출하라. 옛날에 한번 그러려고 했는데 둘이 매도 매수 손잡고 다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거나 둘이 카페 가가지고 너무 친해지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이걸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뭐다? 1인. 공동 제출하는 누구다? 1인 아무나 제출하시면 되고, 또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신고법은 무조건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오케이.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해서 그다음에 제출은 1인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8번. 개공이가 공동 중개합니다. 공동으로 중개한 개공 중에 1인 명의로 된다. X. 공동 중개는 공동 신고잖아요. 그래서 공동 명의로 공동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1인 명의 X. 자, 9번 OX. 5. 투기 과열지구 특수물건 얼마 이상? 3억 이상. 3억 이상일 때는 자금 조달하고 입주계획이 신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9번은 O. 자, 10번. 매수인이 신고 필증을 받았어요. 신고 필증하고 등기되거든요. 또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죠.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OX. O. 자, 11번. 허가구에서 둘 이상 시대에 걸쳐요. 걸쳐. 국장이 정할 수 있다. 맞죠? 걸치면 국장이죠. 12번. 공고 나면 며칠 후부터 허가받아요? 5일 후부터 허가받다요. 5글자.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O. 자, 13번. 국토부 장관이 지정사회가 없어지게 되면 중앙도시인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X예요. 도시인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볼 것도 없어 무조건 X예요. 거쳐야 돼요. 거쳐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오케이 나이스 땡큐. 14번. 허가구역에서 주거지역에서 150을 계약을 할 때 허가 받아야 된다고 X. 주거라이 180을 초과할 때만 허가 받아요. 그럼 150은 허가 받는다 하면 X. 자, 그 다음에 15번. 불허가 처분이 이의제기합니다. 1개월 내에 이의를 신청 제기할 수 있다고 X. O죠. 포인트는 1개월이에요. 열받으니까 짝대기 하나 들고 가서 배찌르면서 왜 불허했냐고. 네? 그래서 1개월 포인트. O 맞는 말. 자, 16번.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위반했어요. 2년 2천이다. OX. X입니다. 이거 많이 쏘갔어요. 당시에 22회 때니까. 좀 벌써 7, 8년 됐나? 많이 쏘갔어요. 당시에. 외국인이 치킨 둘둘 치킨만 있는 거예요. 둘둘 치킨은 뭐다? 외국인의 혀가 좋아하는 거예요. 혀가. 혀가 위반이 2년 2천이에요. 둘둘 치킨. 신고 위반은 어디로 간다?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계약일 때는 얼마? 300의 과태료. 나머지 사유는 뭐다? 100만의 과태료. 그러니까 신고 위반인데 2년 2치도 하면 틀려요. 2년 2천은 뭐 위반이다? 허가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거 속지 마시고. 오케이. 자, 17번.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그러면 외국인 취득 신고할 필요는 없다. OX. O죠. 거래 신고를 했다면 취득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18번. 외국인이 법원 경매로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시군청장에 신고한다. O. 오케이. 소유권 취득한 날. 요 날 같은 말이 대금 완납일이에요. 경락 대금 완납한 날 같은 말. 6개월 내에 신고한다. O. 자, 19번 갈게요. 외국인 특례상 뭐라도 쪽수의 반 이상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외국인에 포함된다. OX. O. 반 이상이 우리 것이 아니면 외국인입니다. O. 자, 마지막 20번. 감사합니다. 기다려줘서. 자, 20번. 네. 자, 20번. 자, 20번에. 문화재 보호법에 대해 지역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허가구역이 아니다. 허가구역이죠. 자, 거기에서 취득하고자 할 때 소재지에 관한 지원자로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구역이 아니야. 그거 무슨 말이에요? 허가 받는다고 해서 이거 받아야죠. 외국인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취득할 때 원칙으로 소재에 관한 지원자로 허가를 받는다. 맞습니다. 허가구역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니까 허가 받는 겁니다. 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